네, 계속해서 한 주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노영희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관행도 예술이다. 네. 어제 그 대작 사건으로 논란이 됐었던 가수 조영남 씨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네. 2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완전 반전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을 아마 재판부가 고려한 게 아닌가. 현대미술 특성이요? 현대미술의 특성은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예. 실제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예. 또 대부분의 고객들도 그런 걸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왜 이 그림을 샀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예. 조영남의 명성 때문에 샀다. 네.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제 누가 그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기를 당한 거라고 볼 수도 없다. 예.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영남 씨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 화투를 갖다가 꽃으로 만든 그 부분, 그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가장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따진다면은 조영남 씨는 무죄다 이렇게 본 거라는 말인 거죠. 예, 재판부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예. 이게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예술가가 정말 불면의 밤을 새우며 한 땀 한 땀 장인의 자기손으로, 정신으로 예, 이렇게 막 불면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고 이게 예.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미술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손을 떠나가지고 예. 머리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아하. 그래서 머릿속으로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만 하면 예. 그것을 구체화하는 게 누구의 손이건 뭐 심지어 동물의 손이건 예. 로버트의 손이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 미술품으로 미술가로 인정을 받는 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예. 아마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항소심 판단대로 하게 되면은요. 그냥 누구나 공산품처럼 찍어내도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 작품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라든가 그 사람만이 만들어냈을 고유한 특성이라는 게 있다고 네. 우리가 예. 생각하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인데 예. 그냥 우리들은 현대미술은 그렇지 않아. 우리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 그냥 예를 들면 조영남 씨가 화투 가운데다가 꽃해서 대강대강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예. 그냥 그걸로 정말 100장, 1000장, 만장이라도 아무 데서 기계에서 뽑아내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미술계도 조영남 씨의 판결을 놓고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예. 같아요. 이게 어떻게 유죄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제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엄마가 그 미술품을 이제 내서 당선이 됐다. 예. 그러면 그걸 과연 그러면 이 학생의 작품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적절한 이런 이제 이유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예. 보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유시민 작가하고 진중권 교수가 이제 논쟁을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예. 근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00% 이거는 조영남 씨 거다. 작품이다. 현대미술은 그런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유시민 작가는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작품이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예술에는 문외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예. 내가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 작품에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한 것인지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면 이 작품이 보면 그동안 거의 90%를 이제 이 송모 씨가 이제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영남 씨가 일부 터치를 해서 작품을 한 것인데 사실 예. 공지를 안 했잖아요. 물론 뭐 내가 그린 게 공지할 아니다.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영남 전시회 그러면 다 그 조영남 씨 그린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전체가 다 하고 그냥 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참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 무죄가 나왔고 예. 저는 아마 이게 대법원 가면 굉장히 또 논쟁이 붙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좀 정답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술적 논쟁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가게 되나요? 갈 수밖에 없죠. 그 검찰은 1심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겼는데 예. 2심에서는 졌잖아요. 완벽하게. 그럼 무조건 이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리가 법리 싸움이 되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예. 그럼 무슨 법리 싸움을 하게 되냐면 과연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내가 그리지 않고 조수가 그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관행이냐 첫 번째. 예.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보증인의 착오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리적 용어가 있는데 예.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나의 계약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착오를 예.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그거를 일깨워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법상의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무가 과연 여기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가?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을 뭐 필요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쪽의 의견도 사실 있어서 그러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학평론가님 예. 이게 이 미술계뿐만 아니라 뭐 문화계 뭐 예전에 보면 만화 우리 저 작가 선생님 이현 선생님도 그렇고 문화생들 보면은 많이 그분들이 또 그리는 분들도 꽤 있었고 예. 막 이랬잖아요. 예. 문화예술계에서 받아들이는 이 느낌 뭐 이 상황 예.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술계는 관행이라고 하니까 화가 났죠. 관행이라고 하니까 광범위하게 뭐가 이런 게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미술관 이렇게 조수 써서 작업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전통적인 관념에 의거해서 장인의 정신으로 다 직접 그리고 아니 또 조수를 쓰려고 해도 돈도 없고 예. 그러니까 조수 쓰는 건 일부에 불과한데 관행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문제는 현대 미술의 특징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을 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예.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만 중요하다 그러면 뭐 아무나 다 작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집에 가시는 길에 어디 지물포 같은 데 들려서 예. 벽지 사가지고 네. 이게 내 그림이다라고 우기면서 100억 받고 팔아도 되거든요. 사는 사람만 있다면 예. 얼마나 그걸 않겠지만. 정당화를 할 이 예. 언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아하. 그래서 조영남 씨도 현대 예술은 뭐 사기극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공론장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게 어떻게 작품이 되냐, 공론장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을 검찰이 법으로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예. 문제 아니냐, 애초부터 아하. 검찰의 만용 아니었느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현세 선생님 얘기했던 건 뭐 대작을 시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생들이 비슷하게 그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작 논란 이후에 나는 더 진지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조영남 씨가 이제 대작 조수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죠. 사실은 엄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나고 나서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수들 쓰고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게 됐고 그렇게 안 하고도 그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조수 없이 직접 아니 송기창하고 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두고 볼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조수를 쓸 수도 있다는 거군요. 조영남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었던 그 송기창 작가와 내가 다시 또 일을 할 수도 있다. 예. 다시 대작에 일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그 문제가 되는 송화백을 다시 쓸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다른 조수들하고는 대작 작가를 쓰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아이고, 제가 이해를 앞으로 잘못했군요. 작품 활동을 할 것이고 조수도 쓸 것이고 말씀이 되게 방송에도 나올 어려웠었어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 사건이 일반 대중의 74%가 사기가 맞다라고 판단했던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중의 여론이 매우 안 좋은데 조영남 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난 조수도 계속 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네티즌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그 송기창이라는 사람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은 다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영남 씨는? 조영남 지금 씨한테 잘못 예. 그 사람은 월급도 못 받고 일만 열심히 했다가 결국은 또 월급 주는 사람하고도 끊긴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 또왜 그분으로 안 그러니까 조영남 씨 입장에서 보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 고초를 겪게 됐기 때문에 예. 좀 껄끄럽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근데 같고. 그거는 아니 구매자가 사실은 고소를 한 거지 네. 그 송화백이라는 사람이 고소한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 제가 좀 근데 이제 그 이해가 안 송화백이라는 그분이 예. 언론이랑 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인터뷰도 그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이분도 때문에.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좀 전에 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영남 씨가 뭐 10만 원 정도, 뭐 15만 원까지 뭐 이렇게 작품당 수고비를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니 어떻게 작품을 1,000만 원대로 파는 분이 작품 그 네. 직접 그린 사람한테 10만 원 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예. 조영남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작품을 그리는 것은
단순 노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왜 집이 고장 나면 일하시는 분들 오셔서 일을 해주시면 일당을 드리잖아요. 예. 그 개념이고 송화백은 이 그림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하루에 몇 개도 작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 노동에 대한 일당이 수십만 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대중이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비윤리적으로 느껴지지만. 단순 노동의 일당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또 이게 엄청난 소액은 아니고 또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10만 원, 15만 원 주고 그림을 받아와서 1,000만 원 받고 파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은 공론장에서 따져야지 검찰이 법으로 재단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이 지금 두 개입니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작가 그림 3분이 이게 이제 부당하다 해서 또 소송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또 그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고 이제 그쪽도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내가 조영남 씨 그린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영남 씨가 그린 게 얼마 없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줬는데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한 게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그 결론은 또 어떻게 날지 모르죠. 그럴 경우에는 사고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겠죠. 그냥 돈 돌려주고 그림 돌려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합의하게 되면은 아무튼 복잡하네요. 대법원까지 여하튼 갈 것 같다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사님들이 또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선생님인데요. 그 내년부터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이제 다닐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의 한 학교에서 8학군 학교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하여튼 이게 강남 부모들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인 문제인데. 네. 강남 부모뿐만 아니라 외모난 수험생. 사실은 이제 우리 입시의 근본적인 문제, 즉 학생부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부 성적을 하는 것인데,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학생보다는 그냥 시험 쳐서 그냥 그게 더 시험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떤 성적을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라는 분이 자녀가 쌍둥이에요. 한 명은 문과고 한 명은 이과고. 근데 이 두 학생이 동시에 문과 1등, 이과 1등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항상 1등을 하던 학생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성적이 중상위권이었는데 또 학원에서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하위권 반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 애가 하느냐? 근데 교무부장은 예를 들어서 이 시험지를 이제 보면 이제 체크할 그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를 나가서 과연 이제 시험지를 미리 본 거 아니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의혹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일 경우에 같은 학교는 하지 않는 상피 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야, 이 시험지 유출 의혹 논란에 오른 분이 바로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신데요. 쌍둥이 자매의 아빠였는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거의 지금 저는 패닉이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판단이 잘 안 설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뭐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우선적으로 이제 서서히 한 학기를 지나면서 학교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공부하는 패턴도 알았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저도 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판가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또 아빠가 교무부장이라고 해서 정말 비윤리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결제했던 그 시험 문제를 모두 외워서 자식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 게 이제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학종 그거하고 그다음에 성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애들을 키우는 과정 중에서 하필이면 그 시험지 유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경우는 미리부터 아예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제도가 미리 마련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대구, 울산 이런 네 군데는 이미 그런 게 마련돼 있어요. 이미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이나 나머지 13곳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그게 싫으면 나 여기 안 가겠습니다 하면 또 바꿔줘요. 근데 그게 이제 강제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건데 물론 교사나 그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내 집에 가장 가까운 데 놔두고 내가 왜 멀리 다녀요? 이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아빠나 엄마가 조금 멀리 가야죠. 그리고 그 동네에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좀 그 어려움을 좀 감수하고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다른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의혹 이런 것들은 좀 없게끔 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사에 들어갔는데 아직 밝혀진 게 아직은 없잖아요. 없죠. 네. 정말 없죠. 예. 시험지 유출 의혹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진짜 둘 다 쌍둥이가 다 1등한 건지 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학생들에 대한 예. 이미 여러 신원 파악 뭐 이게 네. 그렇죠. 다 들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돼서 예, 그렇죠. 뭐 이 학생들 어리잖아요. 신상 털기, 뭐 여론 재판 이런 식으로 가서 예. 이 여학생들이 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거의 뭐 단정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 예. 특히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런 학부모들의 생각이 아이들한테까지 그대로 이제 이전이 되면 예. 그 동급생들이 또 굉장히 여학생들을 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여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됐을 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론 재판을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주위 분들이라든가 네티즌 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러한 의심을 하게 만든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조사 결과대로 기다리면서 네. 제도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상피제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 상피제를 지금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전국 확대 시행하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위원님, 이게 네. 조사를 하면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양심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과연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전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받을 상처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에 대해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학생들도 조사를 해야 왜냐하면 되는군요. 학생들 물어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뭐 서울시교에서 가고 물으면 또 예. 그 교무부장에 대해서도 뭐 조사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 조사는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그 조사 과정 자체가 이미 엄청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도적으로 이거는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같은 학부모도 이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문제는 그 제도를 왜 서울시에서 안 했냐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너무 학생부 성적 이거 학교 교내 성적이 너무 결정적으로 좌우하다 보니까 1점 차만 나도 학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평생에 어떤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서로 이야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끼리 문제 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만큼 심각하게 정말 학부모들이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교육부가 뭐 1년 동안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교육제도를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결국 대학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대학이 자기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걸 가야지. 예.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고등학교에 많으면 이런 문제 또 학교 내에서 정말 인성이 과연 교육이 되겠는지 예. 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교육제도가 결국은 대학 중심으로 가서 대학교가 필요한 인재를 뽑는 쪽으로 가면 그나마 좀 문제가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세점의 결투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려고 난투극을 벌였다 그러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두 여성이 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리끄댕이를 잡은 아이고야.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면세점이고 화장품 코너 앞입니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와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정말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한국 화장품 사려고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이게- 관광객들이 네. 어이구. 아유. 자, 이게 지금 이제 지난 15일 날 이 서울 중심가에 있는 한 면세점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지금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이 화장품을 먼저 사기 위해서 예. 저렇게 다툼을 벌이는데 이게 왜 이런 과정이 벌어지나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은 인기가 좋습니다. 중국인들이 예. 많이 원하니까. 예. 근데 보통 저렇게 사는 분들이 전부 다 대리 구매를 해요. 왜 대리 구매를 하냐 하면 중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갈 때 우리는 한국 분들은 이 면세점에 사도 바로 공항에서 찾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내 유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공항에서 찾는데 외국 관광에 온 분들은 바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표가 있으면 제품을 사잖아요. 그럼 제품을 가져갈 수가 바로 현재 가져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그 면세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바로 중국으로 보내요. 특송. 그러면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럼 중국 가면 그게 굉장히 고가에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면세점에 이렇게 대리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 실제로 이게 면세점도 사실은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매출이 줄었는데 그랬었죠. 이 사드 때. 대리 구매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면세점도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세점에 저렇게 대리 구매를 해서 저렇게 하려는 분들 때문에 저게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냥 뭐 줄 서서 나눠서 사면 네. 되지 저렇게까지
뭐 한정판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예. 저게 무슨 말씀하신 대로 한정판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을 사려고 저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반 화장품이라면 어느 정도 면세점 정도 되면 상당한 정도의 재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면세점도 많잖아요. 뭐 다른 그러면 면세점 기다렸다가 사면 될 것 같은데 예. 왜 저거를 저렇게 싸워가면서 먼저 사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장에서 혹시 뭐 재고량이 얼마 안 된다는 그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네. 근데 저분들이 사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인이 사는 정도 그 양손으로 들고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저분들은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저분들이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저 따이공 분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해마다 사는 한국 화장품의 규모가 예. 한 3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물량이라서 혹시 내가 뒤처지면 물량 확보를 못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불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잘 안 사보셔서 그런 예. 거예요. 남성분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는 게 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모르셔서 지금 기다렸다 사지 이런 말씀 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저렇게 많이 사는 분들은 예. 지금 당장 이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고를 다시 돌리고 딴 데 가서 찾아오고 이렇게 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표를 중간에 취소하고 뭐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먼저 이걸 가져가야지. 사실은 장땡이에요. 이러면 죄송합니다. 예, 지금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뭐 예의 바르게 기다려가지고는 제대로 물량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이런 특수성이 있군요. 제가 앞서 그 중국인들의 난투 장면을 말하면서 머리 땡땡이라고 잘못 표현을 했는데 머리카락으로 좀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해야 돼요, 언어를. 저렇게 감정적인 싸움까지 가는 상황들 정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